거짓말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실이 드러난 뒤부터 더 무서워졌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이제는 반드시 말해야 할 것처럼 밀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은데도 창문이 흔들렸다. 바람 때문이 아니었다. 집 안 공기 자체가 떨리고 있었다. 지혁은 손바닥을 내려다봤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 전화가 오늘의 밤을 끝까지 밀어붙일 거라는 걸. 받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고 거의 간청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제 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신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목소리가 낮게 흘러 들어왔다. 그날 있었던 일 아직 반도 모릅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방 안의 모든 숨소리가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냉정했다. 당신 가족이 알고 있는 진실은 누군가가 살리려고 남겨둔 버전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진 한 문장. 오늘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말 못할지도 모릅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난 뒤 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자리가 없다는 걸 깨달아 버린 사람의 눈이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찔했다. 붙잡고 싶었지만 붙잡는 순간 또 다른 진실이 터져 나올까봐 쉽게 손을 뻗지 못했다. 가야 할 것 같아요. 지혁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한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그 말은 결심이었고 동시에 사과처럼 들렸다. 오랫동안 피했던 길을 이제는 함께 가겠다는 약속 같은 말. 밤길을 나서며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불빛 아래 지나가는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다. 약속 장소는 평범한 건물, 낡은 간판이 걸려있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누군가 오래 머물러 있던 공간 특유의 공기. 안쪽 책상에 앉아 있던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다. 대신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편안한 시선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작은 탁자 위에는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제가 어머님 일을 함께 보조했습니다. 그분이 남기고 간 말 중 기록에 올릴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균형 잡혀 있었다. 한쪽 편을 들지도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리지도 않았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듣겠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열지 않고 말을 시작했다. 그분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사라지면 집안이 조금은 가벼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잠깐 말을 멈추고 둘을 바라봤다. 자신이 떠난 뒤 당신이 자신을 탓할까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지혁의 손이 탁자 위에서 천천히 말려 들어갔다. 그 말은 어둡지 않았다. 그렇다고 위로라고 하기에도 이상했다. 마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정확히 짚어내는 의사처럼 정확하고 조용했다. 그래서 부탁하셨어요. 가능하면 아이에게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다라는 걸 반드시 전해달라고. 지혁은 눈을 감았다. 귀 속에서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다. 아버지가 낮게 물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탁자를 쓸었다.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요. 조용히 참고 혼자 버티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사라지는 삶. 아버지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그 시선에는 오래된 후회가 겹겹이 얹혀 있었다. 그분은 떠나면서도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걱정하셨습니다. 잠깐의 정적.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다. 남자는 봉투를 밀어주었다. 이 안에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보여줄지 어떻게 읽을지는 이제 당신들 몫입니다. 서류 봉투는 놀랍도록 가벼웠다.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이 묵직해졌다. 사무실을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폐 속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길 한가운데까지 걸어가던 지혁이 갑자기 멈춰섰다. 아버지.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이제 우리 도망치는 건 그만해요.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이 아니었다. 스스로에게 내리는 결심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그러자.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같은 길인데 이상하게 처음 걸어보는 길처럼 느껴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다. 수빈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다녀왔어요? 지혁은 짧게 대답했다. 응. 그리고 크게 숨 돌릴 시간 좀 갖자. 그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숨기지 않았다. 그게 오늘의 선택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모두 방으로 들어갔다. 지혁은 혼자 앉아 있었다. 봉투를 열어볼까 내일로 미룰까? 여러 번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결국 그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힌 작은 종이가 있었다. 나는 미안한 사람으로 남겠지만 너는 미안한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대신 가슴이 약에 가라앉았다. 슬픈데 무너지진 않았다. 그는 종이를 곱게 접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엄마, 이제 나도 내 삶을 살게요.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 같았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작은 빛이 점처럼 떠 있었다. 이것이 끝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끝이 무섭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였다. 그리고 내일. 이 집은 조금 더 숨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왔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을 천천히 밝히고 있었다. 그 평범한 빛이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이 집도 함께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려는 것처럼. 지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젯밤에 올려둔 종이가 책상 위에서 조용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문장은 여전히 짧았고 여전히 무거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단단한 힘을 주고 있었다. 그는 손으로 종이를 살짝 쓸어내렸다. 마치 누군가의 손등을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주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 가스불을 켜는 소리, 그리고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들리는 낮은 기침. 아버지였다. 거실로 나가자 아버지는 어딘가 어색한 자세로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국이 끓고 있었고 몇 가지 반찬이 놓여 있었다. 어제보다 조금 성에 있는 상차림이었다. 일어났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마치 다치지 않게 손을 뻗는 사람처럼. 네, 아버지가 하셨어요? 지혁이 묻자 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돌렸다. 어제 네가 그런 얘기를 해서 뭐라도 해보고 싶더라.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준비된 고백처럼 들렸다. 서툴러도 괜찮았다. 지혁은 의자에 앉으며 빙긋 웃었다. 좋네요. 이런 아침 진짜 오랜만이에요. 잠깐의 침묵. 그 침묵이 오늘은 조금 덜 거슬렸다. 수빈이 졸린 눈으로 나왔다. 오늘은 왜 다들 이렇게 일찍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식탁을 보며 눈이 조금 커졌다. 우와, 아버지가 하셨어요? 오랜만에 주방에서 웃음 비슷한 공기가 돌았다. 대단한 장면은 아니었지만 그 소소함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뒤 아버지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거 오늘 은호한테도 보여줄 거냐? 지혁은 잠깐 생각했다. 응. 이건 숨길 게 아니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이런 일은 말없이 묻어두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숨긴다고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걸. 점심 무렵 은호가 찾아왔다. 그는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눈치를 살폈다. 어제 많이 힘들었죠? 지혁은 종이를 건넸다. 이거 엄마가 남긴 메모래요. 은호는 조심스럽게 읽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다. 입은 참 끝까지 남 걱정이었네요. 그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떠나도 남겨진 말이 누군가를 붙잡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그 말에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근데 누군가를 붙잡을 힘이 되려면 우리가 그걸 보려고 해야지.
그 문장은 묘하게 오래 남았다. 보려고 하지 않으면 진실은 언제나 오해처럼 굳어버리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동네 아주머니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게 포장된 떡이 들려 있었다. 요즘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괜히 걱정돼서 왔어요. 평범한 인사였는데 그 속에는 작은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문을 크게 열었다. 들어오세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는 분명 이런 방문을 부담스러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줌마는 소파에 앉아 짧게 동네 이야기를 나누더니 문득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실 그분이랑 종종 얘기했어요. 시장 가다 마주치면 꼭 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과 아버지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다. 항상 그러셨어요. 우리 애들은 괜찮게 자랄 거예요. 그 말 참 자랑스러워 하셨죠. 그 짧은 증언 하나가 묘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떡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힘든 일 있으면 옆집이라도 두드리세요. 사람이랑 좀 나누면 덜 아파요. 문이 닫힌 뒤 거실은 잠깐 고요해졌다. 지역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우리 얘기를 그렇게 했대요. 아버지는 천천히 웃음을 흘렸다. 그래. 그 사람은 항상 우리를 믿었지. 그 말이 안도처럼 흘렀다. 오후가 지나고 해가 기울었다. 지역은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괜찮으면 나도 얘기 좀 듣고 싶다. 지역은 잠시 망설인 후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뒤 성재가 뛰어왔다.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지역은 천천히 이야기했다. 기록, 상담, 마지막 메모, 그리고 새로 알게 된 감정들까지. 성재는 한참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건 이제 확실해졌다. 지역은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웃었다. 응. 그래도 아프긴 하다. 성재는 진지하게 말했다. 아픈 건 남아도 그게 내 인생을 대신 살게 하지는 말자. 그게 내 어머니가 바란 거겠지. 그 말에 지역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공원의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숨지 말자.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둘은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다. 그걸로 충분했다. 오늘 하루는 치유라는 단어에 조금 더 가까워진 날이었고 이 집은 어제보다 조금 더 사람이 사는 집에 가까워져 있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조금 덜 무서워졌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 안은 더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 조용함은 어두운 침묵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조금 열리고 찬 공기 대신 적당한 바람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 지역은 방에 들어와 다시 한번 책상 위 메모를 바라보았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이제는 무겁게만 보이지 않았다. 그 문장들은 책임이 아니라 방향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불을 끄고 누웠다. 오랫동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깊이 잠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이상하게 오랜만에 깊은 잠이 찾아왔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지 않았다. 그게 놀라웠다. 주방에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익숙했지만 사라졌던 지 오래였기 때문에 더 낯설었다. 거실로 나가보니 아버지가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어색하면서도 조금 따뜻해 보였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역이 말을 건네자 아버지는 물기를 닦으며 고개를 돌렸다. 잠이 생각보다 잘 오더라. 그 말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늘 집안 정리 좀 해볼까 한다. 지역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 물건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잡고 있던 손을
이제야 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표정이었다. 버리자는 건 아니다. 그냥 무겁게만 남아있던 것들 조금 다른 자리로 옮겨보려고. 그 말이 묘하게 이해가 됐다. 버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붙잡고 싶기만 한 것도 아니고 지금의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양을 바꾸고 싶다는 뜻이겠지. 같이 할게요. 지혁은 단순하게 대답했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옷장 속 깊숙한 상자를 열자 사진첩이 여러 권 나왔다. 유치원 운동회, 학교 발표회, 어수선한 생일상. 곳곳에 그녀의 손길이 있었다. 사진을 넘기다 말고 아버지가 문득 웃었다. 이거 기억나냐? 내가 케이크 못 풀겠다고 울던 날. 지혁은 그 장면을 떠올리며 같이 웃었다. 아, 결국 아버지가 불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아냐? 아버지는 눈가를 문질렀다. 괜찮아요. 저 아이는 조금 늦게 해도 결국 다 하게 돼요. 그렇게 말했지.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 말이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을 향해 천천히 건너오는 것처럼 들렸다. 그 사람은 내가 항상 잘 될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하게 울렸다. 지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제 정말 잘 살아야겠네요. 그 말은 의무라기보다는 약속처럼 느껴졌다. 정리 도중 작은 상자 하나가 나왔다. 편지, 사진, 낡은 영수증, 그리고 이름이 적힌 봉투 한 장. 봉투에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언젠가 마음이 준비되면 펼쳐보기.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아버지가 봉투를 조심스레 서랍에 넣으며 말했다. 지금은 아직 아니다.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언젠가 우리가 괜찮아질 때. 두 사람은 상자를 덮었다. 그리고 이번엔 더 이상 숨겨두지 않았다. 거실 장식장 위 눈에 보이는 곳에 두었다. 기억을 감추는 대신 조금씩 함께 보기로 한 것이다. 해가 지고 집 안불이 하나둘 켜졌다. 은호는 저녁을 먹다 말고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요. 오늘 집이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지혁이 웃었다. 어떻게요? 전에는 누가 숨 참고 있는 집 같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살려고 애쓰는 집 같달까?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그거면 충분하네. 그 문장은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었을 때 지혁은 다시 창가에 섰다. 바람이 지나가며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발자국. 모든 것이 똑같은데 모든 것이 다른 하루였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아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알게 되었다. 누군가를 완전히 떠나보낸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리를 나의 하루 속에서 조금씩 다시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창문을 닫으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덧붙였다. 여기서부터는 정말로 우리 삶이야. 밤하늘은 깊었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들이 조용히 깜빡였다. 그 불빛이 앞으로의 길을 전부 밝혀주지는 못하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정도면 충분했다. 밤은 깊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차분해져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었다. 지혁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다. 그리고 방 안쪽으로 돌아섰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책상 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을 메모지 위에 짧은 글씨 하나가 얹혀 있었다. 잘 선택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 이 메모는 어머니의 글씨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것도 아니었다. 집에 있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누가 들어온 거지? 방문을 열어보니 거실에는 여전히 잔잔한 숨소리만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지, 은호, 수빈.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는 다시 메모로 돌아와 손가락으로 천천히 글씨를 더듬었다. 잘 선택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결정과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불안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지혁은 조심스럽게 그 메모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얼굴이 서서히 굳어져 갔다. 이 글씨, 낯이 익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누군지 아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확신은 못하겠다. 근데 예전에 병원 쪽에서 자꾸 연락하던 사람이 있었지. 자기는 돕고 싶다고 나한테 계속 뭘 설명하려고 하던 사람. 그는 말을 멈췄다. 나는 무서워서 안 들었다. 지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물었다. 그 사람이 아직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대신 조용히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다. 오늘은 문단속부터 다시 확인하자. 그 말은 현실적인 조치였지만 그 말 속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보지 않던 것을 이제는 보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성재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혁아, 이상한 얘기 하나 해도 되냐? 목소리가 평소 같지 않았다. 장난기도 없고 가볍지도 않았다. 왜? 내 집 근처에서 며칠째 같은 차가 계속 서 있더라. 지혁은 멍해졌다. 그냥 동네 사람이겠지. 아니야. 어제는 내가 일부러 돌아가 봤거든. 근데 오늘 또 같은 자리야. 잠깐의 침묵. 성재가 낮게 덧붙였다. 어제 그 상담사 있잖아. 그 사람이랑 통화할 때 정말 전부 다 말해줬다고 확신해? 그 질문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지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전부 말했을지도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애매함이 갑자기 엄청난 불안을 만들어냈다. 혹시 어머니가 남긴 건 메모만이 아닐 수도 있잖아. 성재의 말에 지혁의 손이 천천히 굳어갔다. 메모, 상자, 언젠가 펼쳐보기. 이상하게 연결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둘 맞물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집 안에 불이 줄어들었다. 아버지는 서랍을 열어 어제 넣어두었던 봉투를 꺼내 들었다. 열어볼까? 지혁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도망 안 갈게요. 봉투를 천천히 찢자 안쪽에서 접힌 종이 여러 장이 나왔다. 서류, 숫자, 이름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머니가 관련될 리 없는 낯선 사람들의 기록들. 아버지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이건 병원 자료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그리고 이름이 하나 익숙하네. 지혁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누군데요? 아버지는 종이를 내려다본 채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상담을 맡았던 사람 이름이다.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무거워졌다. 어머니가 남긴 건 마지막 인사만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구조를, 어떤 거짓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 순간 창문 밖 골목에서 아주 미세한 발걸음 소리가 지나갔다. 누군가 머물렀다가 다시 움직이는 소리. 아버지와 지혁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를 보는 누군가가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다음 페이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지혁은 천천히 종이를 접어 내려놓았다. 눈빛이 다시 달라지고 있었다. 아버지, 왜?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 볼게요. 그 말은 도망을 멈춘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쫓기 시작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밤은 깊어졌고 긴장감은 조용히 또다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닫으며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는 느낌이 들 만큼. 밤이 더 깊어질수록 집안은 묘하게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폭풍 전의 정적처럼 느껴졌다. 탁자 위 접힌 종이들이 마치 그들 쪽을 향해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다.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지혁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 어딘가를 오래 바라보더니 천천히 커튼을 닫았다. 아버지. 그는 낮고 담담하게 말했다.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라면 우리가 두려워하기만 바라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는 예전의 회피가 아니고 낯선 각오가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지혁은 짧게 대답했다. 지켜보게 두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가서 보죠. 그 말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심에서 나온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자. 두 사람 사이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합의가 형성되었다. 서로 상처투성이인 채로 그래도 같은 방향을 향해 서기로 한 합의. 탁자 위 메모와 서류들은 이제 더 이상 또 다른 고통이 아니라 길을 가리키는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알림 하나. 정말 사소한 진동이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화면에는 숫자 하나 없는 이름조차 저장되지 않은 메시지 발신자. 그리고 단 한 줄. 다음 선택도 잘 부탁드립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지혁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내려두었다. 숨이 자동으로 깊어졌다. 아버지도 화면을 보고 얼어붙었다. 이제 확실하네. 그가 낮게 말했다. 우릴 누가 밀고 있다. 밀어붙이는 존재. 보고 있는 존재. 그리고 알고 있는 존재. 그 정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건 이미 단순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가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지혁이 아주 조용히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응. 그래도 겁내지 말아요. 그 말에는 스스로를 향한 주문도 함께 들어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그 속에 작은 빛이 박혀 있었다. 완전히 닿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는 빛. 지혁은 서류를 정리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다.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을게요. 집안에 불이 하나둘 꺼졌다. 밖에서는 모퉁이 어딘가에 세워진 차 안에서 누군가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에는 안도도 만족도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긴장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차에 시동이 걸렸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도시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는 이미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아직은 모두가 모르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 방향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